형님들 3월 2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회차가 지금 관리죠. 자 26회차 마지막 경기 자 2시에 자 마감이 되고 자 그리고 27회차가 2시 10분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고 싶어도 따로따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해축도 일단 뭐 들어와 줬고 자 그리고 어제 주간도 뭐 운 좋게 어제 흥국만 조금 맞아줬으면 들어왔을 텐데 어제 조금 흥국이 아쉬웠죠. 자, 어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잘 갔었는데 오늘 NBA 같은 경우 미러키가 사고를 쳤죠. 닉스를 지금 닉스를 잘 봤는데 미러키가 사고 치면서 아쉽게 부러졌지 않나. 그리고 지금 뒷경기들은 아마 지금 뒷경기 가신 형님들은 거의 다 맞고 있을 겁니다. 조금 뒷경기 가신 형님들은 여기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경기는 앞으로 저도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대전 하나 대 FC 안양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WBC는 이번 주에 개막을 합니다. 3월 5일 날. 그리고 MLB는 25일 개막. 자, 그리고 일본 야구는 27일 개막. 자, 국내 야구는 28일 개막입니다. 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 개막하는 만큼 우리가 지난 시즌 또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잘 또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 하나 대 FC 안양 경기인데 자, 대전 하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2위에 오른 팀이죠. 자, 18승 11무 9패. 자, 승점 65점을 쌓았던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 58득점, 46실점. 역시나 이 수비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올 시즌 대전은 우승권을 바라보는 팀이죠. 우승권을 바라보는 팀이고 역시나 이 황선우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도 잘 준비된 팀이죠. 자, 일단 보시면 뭐 전방 압박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보다 뭐 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많고 루빅손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죠. 뭐 슈퍼컵에서도 보셨다시피 역시나 이 측면 압박을 강화를 하면서 이 상대 수비를 많이 괴롭혔죠. 자, 그리고 FC 안양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자 승격을 한 다음에 8위에 자 위치했던 팀이죠. 14승 7무 17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장 큰 변수는 이 못다의 공백이죠. FC 안양은. 지난 시즌 공격 전개의 중심이었던 이 못다인데, 못다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잘 메꿔야 되는데, 엘크라누나는 이 선수를 영입을 했죠. 피지컬과 제공권을 뭐 갖춘 선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팀은 역시나 이 3백을 잘 쓰는 팀이죠. 뭐 권경원, 그리고 토마스, 이창용으로 버텨주는 뭐 수비의 안정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보면 1승 1무 1패로 접전이었죠. 접전이었고 뭐 전술적인 뭐 치열함은 오늘도 많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뭐 경기의 주도권은 그래도 대전이 지고 갈 가망성이 많죠. 팀 조직 완성도 그리고 이미 검증된 팀인 만큼 대전 하나은행이 오늘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변수는 비겠죠, 비. 비가 어느 정도 일자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경기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일단 분석은 일단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양 팀의 화력이 좋기 때문에 뭐 비까지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일단 만약에 본인이 배팅하기 전에 비가 뭐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공이 물 웅덩이 때문에 잘 안 나가죠. 그래서 그때는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분석은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그리고 대전 하나 승 그리고 첫 경기인 만큼 조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핸디는 대전 하나 햄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한 2대1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 대 파주 프런티어입니다. 자, 이 경기는 지금 보시면 자, 충남 아산은 지난 시즌 9위에 머물렀던 팀이죠. 뭐 기대에 조금 못 미친 결과가 나왔던 팀이죠. 13승 13무 12패로 지난 시즌 2부 리그 9위에 머물렀죠. 자, 스쿼드는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고 구단 안팎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냥 어수선하게 조금 보냈죠. 자, 일단 새 시즌 앞두고 여기는 이제 감독을 새롭게 영입을 했죠. 임관식 감독님이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자, 올 시즌 일단 첫 출발을 합니다. 뭐 안산에 있던 감독이죠.
기본 틀을 일단 안정시키는 정도 해가지고 조직력을 조금 많이 끌어올 가망성도 많아요. 그리고 기존 자원인 뭐 한교원, 그리고 손준호, 신송은, 최보경 등 이 중심 라인업, 이 화려한 스쿼드죠. 그리고 외국인 용병은 이 막스랑 일리엄을 영입하면서 뭐 기존의 은고이, 뭐 데이니스, 뭐 이런 선수들이랑 뭐 조합이 조금 기대되는 팀이고, 파주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케이스 리그에서 10승 6무 12패, 12를 10등을 기록한 팀이죠. 일단 새로운 무대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제라드드스죠. 이 외국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K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 이 홍정훈이 있고, 뭐 경남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류워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항 출신 박수빈, 그리고 포르투갈 이 비질라 출신 최원욱도, 이 젊은 선수들이 조금 많은 팀입니다. 다만 역시나 K2 리그랑 KS 리그의 어느 정도 실력 차이는 저는 많이 난다고 봐요. 그게 뭐 김해 경기였죠. 안산한테도 조금 이제 어렵게 경기를 했는데, 2부 리그에 이제 도전장을 낸 만큼 뭐 많이 기대는 되긴 하지만 전력 차이는 너무 뚜렷하게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변수는 비겠죠, 비. 이 충남 아산 경기가 보시면 산 밑에 이제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이 비의 양에 따라서 언어바가 조금 결정날 거라고 보긴 하지만 양팀 다 조금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언더 쪽으로 일단 보고, 그리고 충남 아산 승, 그리고 충남 아산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직전 자, 현대캐피탈 원정에서 자,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1세트 때도 듀스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죠. 31대 29. 자, 그리고 2세트 때는 25대 15. 자, 그리고 3세트 때는 23대 25. 자, 그리고 4세트 때는 25대 2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날 보시면 베논이 17득점을 올려줬고, 무엇보다 무사일의 득점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무사일이 16득점 올려줬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경기에서 특이점은 선발 라인업을 조금 변칙을 쳤죠. 유강우, 이든, 최준혁을 선발로 내세웠죠. 그리고 백업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이랑 이든이 13득점씩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승 1패죠. 대한항공은 뭐 고비가 있었긴 하지만 최근 3연속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고 있고, 현대캐피탈이랑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죠. 그리고 정지석도 최근에 몸 상태가 또 많이 올라와졌죠. 그리고 이든 역시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많은 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도 연승을 달리면서 팀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역시나 이 베논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시브, 그리고 뭐 서브, 그리고 미들브로커 차이에서도 너무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뭐 대한항공 승 쪽으로 봐야 되겠죠. 대한항공 승, 대한항공 마헨.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해차 경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배당이 뜨지는 않았는데 이게 1.5세트 받을지 2.5세트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일반승은 우리가 GS 칼텍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GS 칼텍스가 직접 흥국생명 원정에서 3대0 셧아웃을 거뒀죠. 자, 승리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날 오세현이 복귀를 했죠. 그리고 실바가 50%대 공격 성공률을 성공을 해주면서 무려 24득점을 쓸어 담았죠. 그리고 레이나도 15득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리시브 효율에서는 오히려 17% 차이가 나긴 했는데 공격 성공률에서 무려 15%를 앞서면서 그 경기를 셧아웃을 거뒀고, 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한국도로공사 원정에서 세트스코어 0대3 패배를 당했죠. 타나차가 빠진 이 도로공사 상대로 1세트 때 보시면 16대 11까지 앞서다가 연득을 내주면서 중반 이후에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2세트, 3세트까지 그냥 결국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자네테가 16득점으로 분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조금 많이 아쉬웠죠. 자, 올 시즌의 성적만 놓고 보면, 맞대결 성적만 놓고 보면 GS 칼텍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 GS 칼텍스는 오세현이 복귀하면서
공격력이 극대화될 가망성이 많죠. 레이나 유소영까지 공격 지원도 괜찮고 뭐 리시브 불안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바의 압도적인 공격력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만 된다고 하면 이 경기도 GS 칼텍스가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뭐 대전 정강정은 여전히 정우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게 크다고 봐야죠.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네테 빼고는 박여름 같은 경우가 지지난 경기에선 잘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자, 10득점까지 내려와졌죠. 사실상 아웃사이더 히터 쪽은 좀 전무후무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GS 칼텍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마이엠 보고 자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아이파크 대 성남 FC입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좀 다소 아쉬웠죠. 자, 올 시즌 자, 일단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여전히 자, 이 좋은 선수들을 조금 많이 영입을 했죠. 그리고 기존의 자원 뭐 김민혁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가면서 자, 오늘도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자, 2023 시즌 2023 시즌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우승도 했었죠. 그리고 중원에서는 이동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그 장신 공격수죠. 크리스탄이 잘 버티고 있고 일단 뭐 수비, 미들필더, 공격진에서 지켜줄 선수들이 다양하게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성남 FC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막판까지 승격 경쟁을 펼쳤는데 자, 문턱을 넘지 못했죠. 자, 이번 시즌 역시도 자, 이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이 전력 이탈이 조금 뚜렷하게 나와주죠. 이 팀은. 여기서 보시면 이 빌레레죠. 이 선수가 이제 징계 여파로 초반에 출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는 일부 보강을 했지만 팀을 떠난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다소 뎁스가 조금 지난 시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뭐 구체적인 일단 뭐 전력을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스쿼드 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산 아이파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뭐 단순한 일단 개막전에 의미를 갖는 게 오늘 경기라고 봅니다. 부산은 여전히 승격을 계속 목표로 하는 팀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술상에서도 부산 아이파크가 오늘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겠죠. 다만 이 경기도 이 B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일단 봐야 되겠죠. 이 경기도.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 승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오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조금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한번 햄무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게요.